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등, 2등, 3등 중에 골라서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최범희 강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 다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들은 나중에 1대1 강의를 하든가 특강으로 따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블로그의 기본 규칙은 글씨, 사진, 동영상, 명사, 그리고 이름은 상호명사, 제품, 대명사, 소명사, 상호명사, 키워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무조건 네이버하고 유튜브가 기본입니다. 네이버하고 유튜브.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있어요?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그 다음에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SNS,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행복도가 제일 낮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부자된 거, 행복한 것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NS에서 제일 낮은 수치를 지금 행복도가 제일 낮은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수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끝났다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필요한 게 네이버 블로그, 카페, 메일, 메모, 네이버 지도, 밴드, 네이버 박스, 네이버 페이, 웍스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이건 빼고 관리자 모드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1번이 네이버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네이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 그래서 블로그를 갔던 카페를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네이버 메일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음 메일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음 메일 없으세요? 한 분. 왜 다음을 쓰세요? 예, 처음에. 예.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으면 다음은 다음에도 광고를 안 한다라는 게 규칙이에요. 다음에도 안 써요. 그래서 다음은 카카오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광고 마케팅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씩 배우시는데 우리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랑 또는 네이버 카페는 통합돼 버렸어요. 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은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시고 또 단체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페의 카테고리를 쭉 나열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협력회사도 넣을 수 있고 우리 집도 넣을 수 있고 작가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도 넣을 수 있고 홈페이지도 넣어서 클릭을 하면 넘어갈 수 있게끔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 이렇게 해서 꾸미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모임에서 카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끼리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가 됐던 카페가 됐던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글씨를 쓰려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오른쪽 아래에 볼펜을 누르고 게시판, 어느 게시판에 들어갈지를 써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동영상,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맛집, 뭐 유튜브, 1인 미디어,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카테고리를 만들면 돼요.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찾기가 좀 힘들 뿐이에요. 그래서 100개까지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다가 자유로운 글에서다 글을 쓰려면 1번 제목이 필요하고 2번 내용이 필요하고 3번 사진하고 동영상이 필요하고 4번 꾸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사야 됩니다. 된장찌개 끓을 내면 첫 번째 된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된장 안에 들어갈 재료들을 구매를 해서 그것을 자르는 커팅 작업을 하려면 도마가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씻을 수 있는 싱크대가 있습니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된장찌개를 끄고 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규칙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된장찌개 끓이는 것을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된장찌개 끓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물. 첫 번째는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아무리 된장찌개 못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블로그 포스팅 하려면 내 블로그가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카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러려면 여기 블로그가 있어야 되고 카페를 오픈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네이버 아이디, 구글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가입이 필요한 거예요. 갤러리에 내 스마트폰은 저장 공간이 있는데 파티션, 즉 책하고 똑같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나눠지고 빨간 의자가 있고 노란 의자가 있고 파란 의자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공간들이 많아요. 보겠습니다. 갤러리가 있고 내 삼성폰에 들어가서 내 파일을 보면 스마트폰에 이미지 항목이 있고 내장 저장 공간이 있고 구글이 있고 유틸리티가 있어요. 내장 저장 공간은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저장 공간이 있고, 옛날엔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외장 메모리를 꽂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 SD라고 자그마한 칩처럼 생겼는데 그걸 꽂는데 DCMI에 보시면 결혼, 라이프 어쩌고저쩌고 해서 요거는 DCIM이라는 폴더 안에 다시 폴더 안에 폴더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글씨는 내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사진하고 동영상은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시고 동영상을 찍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캡처할 수 있어요. 자,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동영상 버튼에 여기 흰색 버튼이 있어요.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흰색 버튼을 누르면 찰칵, 그리고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찰칵,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갤러리에 가면 자, 메뉴에 동영상이 있고 10초짜리 동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찰칵찰칵 찍은 사진들은 이렇게 흰색 사진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사진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일시정지 누르고 회전으로 돌린 다음에 캡처를 하시면 돼요. 볼륨 버튼 2개를 누르시거나 손날로 딱 쓸으시면 돼요. 그러면 캡처가 됐다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영상으로 사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재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3가지. 글씨,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서 네이버나 블로그나 카페의 기본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1,500자에서 2,000자 정도. 몇 자? 1,500에서 2,000자 정도만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글씨를 많이 쓰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글씨를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 알맞게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쓰시는데, 첫 번째 제목이에요. 자, 사진은 가로로 찍어요? 세로로 찍어요? 자유롭게 찍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할 경우에는 가로로 찍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네이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놨어요.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동영상은 몇 개를 만드느냐? 남들보다 2배 이상 하려면 동영상 2개에서 4개, 5개를 만드셔요. 하는 방법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영상 앱에서 비바 비디오를 설명을 드렸어요. 비바 비디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데 사진도 불러올 수 있고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글씨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 틀려요. 글씨는 못 불러와요. 글씨는 쓰셔야 돼요. 사진하고 동영상만 불러올 수 있고 글씨는 쓰셔야 됩니다.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새 텍스트에서 동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사진도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앞에서 동영상도 하나 10초짜리 넣을 수 있고 쓸 수 있는데, 먼저 순서가 여기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16, 17을 해서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엔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방신종합시장이 없어서 한참 뒤에 있어서 그냥 하늘로에 마무리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넣어도 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편집은 만약에 전문적으로 배우시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따로 이게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주경야독 8시나 9시쯤 모여서 뭐 아니면 뭐 해서 따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모이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데 이것도 스마트폰이 느리거나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은 늦을 수 있어요. 어쨌든 18개의 선택 얘를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놔두면 얘가 알아서 편집을 해주는데 가로하고 세로가 짬뽕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하고 세로 짬뽕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하고 확대를 하면 커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요 세로 사진만 따로 편집하고 동영상 사진만 따로 편집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은 합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글씨도 넣고 색깔도 넣고 그 다음에 꾸미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막도 넣을 수 있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테마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꾸미기를 더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비바 비디오 과정만 일주일 동안 할 수도 있고 한 달 동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맨 아래 모드라고 있어 있는데 가로로 편집할 거냐 세로로 편집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 영상이 가로기 때문에 우선 가로로 한번 해보고 세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영상의 타이틀을 적용을 하면 아무거나 적용을 하면 이렇게 편집이 돼요. 음악 나오고 사진 돌아가고 하트 모양 나오고 글씨 큐트라고 써 있는데 큐티라고 해서 귀엽다라는 뭐 이런 단어 써 있어요. 영어로 쓰는 건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사진 슬라이드쇼 사라지게 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똑같이 세로 사진은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로 무비를 세로 무비로 바꾸고 다시 클릭을 하고 다시 재생을 눌러.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사람이 잘려요. 그럼 나머지는 또 똑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짝반짝 하면서 우리 수업 끝났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완성 누르시고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트라이는 돈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720으로 돈을 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0%가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편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저장한 다음에 100%가 되면 하나고 이걸 9번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상단의 화살표를 누르고 다시 편집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타이틀 누르고 긴 거에서 또 다른 거를 선택을 또 눌러줘요. 그리고 가로 무비 세로에서 선택을 또 하나를 눌러요. 그러면 타이틀이 적용이 되고 편집이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완성 누르고 재생해서 또 내보내기를 또 한 번 해요. 이걸 9번 해서 9번 하면 왜 효과가 좋으냐면 9개 중에 하나는 상단에 2개는 중단에 나머지는 하단에 떠요. 그러면 내가 동영상을 하나를 올려서 상단에 뜰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나를 9개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가 계속 축적돼서 상위에 올라가고 클릭이 되면 그 클릭 수가 1000클릭이 넘어갔을 때 더 이상은 얘보다 더 좋은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이버에 한번 올리시고 유튜브에 한번 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진도 됐고 동영상도 됐어요. 10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블로그에 가서 제목 누르시고 마이크 방신시장에서 주경야독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인입니다. 우리 시장의 이름은 방신전통시장입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습니다. 김포공항 옆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셔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 그리고 동영상은 빼고 선택.
자, 그런 다음에 첨부를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쫙 올라가는데 가로로 찍은 건 요만큼 보이는데 문제는 세로로 찍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세로로 찍은 건 엄청나게 길게 나와요. 왜냐면 스마트폰 화면에 전체 사이즈였기 때문에 올리는 게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길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길이랑 여기는 지금 전체 화면이 다 보이는데 이 길이랑 따져볼게요. 하나, 둘, 셋. 3개가 들어가요. 스크롤이 길어지면 전달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가로로 찍는 사진을 넣고, 그리고 유튜브 소출을 할 때는 가로 말고 세로로 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 인터뷰, 즉 5분, 10분, 1시간짜리 할 때는 가로로 하는 것을 넣는 것을 가로 세로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올리고자 하는 콘텐츠에다가 방법에 맞게끔 찍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크롭, 자르기나 확대, 즉 확대를 해서 여기 길게 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자를 수 있는데 문제는 가로 사진은 자를 수 있는데 세로 사진은 못 잘라요. 세로 사진은 확대를 해봤자 가로 세로 비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 사진은 자를 수 있지만, 크롭해서 자를 수 있지만 세로 사진은 확대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황이 다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주구장창 쓰시는 거예요. 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 자, 챗GPT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동그라미 놔두고 나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챗GPT라고 치세요. 재미난 거 가르쳐 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누르신 다음에 검색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마이크를 누르세요. 손가락으로 쓰지 마시고 마이크를 누르세요. 마이크 누르신 다음에 챗GPT라고 치세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아직 설치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챗GPT라고 검색을 하면 요렇게 생긴 놈, 요렇게 생긴 놈, 태극기 있는 놈, 작은 태극기 있는 놈, 물결 있는 놈 굉장히 많아요. 그쵸? 광고 마케팅이에요. 광고 마케팅.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챗 GPT, 오픈 AI, 생산성, 라이브러리 및 데모. 요걸로 생긴 거 흰색에 2줄로 되어 있는 걸로 설치하셔야 돼요. 흰색에 2줄로 되어 있는 거. 챗 GPT 요거를 설치하셔야 돼요. 요거. 인앱 구매 요걸 설치하셔야 돼요. 자, 설치하세요. 설치. 검색해도 안 나와요? 자, 열기를 한 다음에 연 다음에 챗GPT를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오른쪽에 이어폰 누르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신 전통시장에 대해서 알려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신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시장은 다양한 신선한.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걸 다 얘기해줘요. 그런 다음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닫으시면 여기 글씨가 나와요. 이렇게 글씨가.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하기를 누르시고 다시 뒤로 가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등록하시면 끝이에요. 자, 날씨 알려줘. 그 다음에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해. 노래 틀어줘. 그러면 돈 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나 지금 뭐 어깨가 아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감정은 없고 그 다음에 의미상에 있는 내용들만 얘기를 해줘요. 자, 못하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옛날에는 내가 글씨를 다 써야 되는데 음성으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동영상은 지금 코딩이 되고 있는데 그냥 동영상은 이렇게 34초 올라가요. 그래서 얼굴, 여기 세 분 항상 인상 쓰고 눈이 저랑 비슷해. 이제 안 보여. 아, 큰일 났어. 자, 길게 찍는 걸 권장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아름다우십니다. 목걸이 어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동영상이 이렇게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는데 얘가 방신,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만들어주고 태그를 붙여야 되는데
방신시장 주경야독. 그러면 네이버에서 방신시장 주경야독 검색을 하면 얘가 몇 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 3분 전에 방신시장 주경야독 스마트폰 콘텐츠가 강의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동영상이 지금 변환돼서 지금 우리가 한 게 3분 전에 올라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됐어요. 이거는 그 이름을 쳐야지만 나오는 거고 방신시장으로 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미지에서는 안 나와요. 동영상에서 클릭을 하면 동영상 하나, 동영상 2개, 동영상 3개, 다시 한번 방신 주경야독,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릭을 하면 동영상을 클릭하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올렸던 거 32초짜리 1주 전에 올렸던 게 여기 나와요. 1주 전에 징선중 요새 많이 나오시던데, 자 3분 전에 올린 것들이 동영상에서는 바로 나오는데 글씨하고 사진은 1시간에서 하루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1시간하고 하루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여기다가 올리신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에 가셔서 어디 간다고요? 유튜브에 가셔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동영상에서 오늘 찍었던 영상 선택 1번 다음 그리고 올리시는데 방신시장 주경야독 야독. 자 동영상을 올리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동영상이 올라가요. 그런데 유튜브는 간단하게 돼 있어서 제목 썸네일 바꿀 수 있고 그거 빼놓고 내용도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면 태그가 뭐예요? 태그가 뭐예요? 꼬리표를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 꼬리표를 넣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영상 앱 유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거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모두 닫게 할게요. 자 동영상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설치하세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신 다음에 검색 누르신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설치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예, 그거예요. 유튜브 스튜디오. 그러면 자기 구글하고 연결하라고 나와요. 유튜브 스튜디오. 그래서 그거 설치하시고 자기 유튜브 채널하고 연결하라고 나와요. 유튜브 스튜디오. 설치하신 다음에 자기 유튜브랑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화면이 나와요. 요것도 따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 연결하셨어요? 채널 아무것도 없네. 대박. 동영상 여기다 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수정한다는 건 뭔가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호는 따라합시다. 연필을 누르시면 여기 연필 들어가시고 방신시장 주경야독 종강이라고 수정할 수 있고 설명을 추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신 전통시장입니다. 지우시고 방신 전통시장입니다. 주경야독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을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웠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넣어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그 맨 아래 태그라고 써 있어요. 태그 클릭하신 다음에 태그 추가 누르시고 방신시장 그 다음에 엔터 방신시장 방신 맛집 방화동 맛집 강서구 맛집 김포공항 맛집 이렇게 해서 요 태그를 10개 이상을 넣어 주신 다음에 추가 옵션을 들어가요. 자 그러면 밑에 여기 태그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여기 있는 첫 번째 이미지가 우리 떡집 사장님이 나왔어요. 왜 떡집 사장님만 올려줘요? 저도 바꿔주세요. 클릭을 해서
클릭하시면 여기 이름이 동영상이 나와요. 다시 방신 시장에 들어가서 볼펜 누르고 썸네일 관련된 재생 목록 방신 전통시장 완료. 요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쇼츠는 썸네일을 바꿀 수가 없고 일반 영상만 껍데기를 바꿀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껍데기를 만약에 처음 화면을 바꾸고 싶다면 일반 영상, 길게 찍었던 영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콘텐츠를 선택한 다음에 껍데기를 클릭하고 여기 다시 긴 영상은 껍데기가 새로 생겨요. 껍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썸네일을 그림을 그렸거나 추가를 눌러서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거나, 만약에 이걸 썸네일을 내가 만약 풍경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의도 풍경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만 하시고, 요 이미지로 바꾸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왜 안 바뀌어? 클릭 완료. 그러면 그 동영상의 껍데기가 바뀌어서 그 영상의 첫 화면이 바뀌는 것을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때문에 썸네일을 누르냐면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주소, 지도, 찾아오는 것까지 포함하고 안내까지 포함한 다음에 네이버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넣었을 때 고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참새는 뭐예요? 참새 하면 유치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짹짹. 우리는 참새하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트위터라고 얘기해요. 트위터. X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들은 방학간이라고 하시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자, 여기 X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X. 여기 X라고 써 있는데 요 X라고 써 있는 것이 트위터 참새 모양이 집주인이 바뀌니까 껍데기도 X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주인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샀어요? 참새 누가 샀어요? 전기자동차, 우주선 누가 샀어요? 일론 머스크가 샀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냐면, 아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잖아요. 블로그 포스팅한 것 사진, 동영상이랑 블로그랑 뉴스는 다 똑같아요.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지금 시장에 제가 어디다 썼죠? 카페에다 썼어. 네이버 카페에다가 내용을 썼습니다. 제피디의 히스토리의 카페에다 썼고, 여기 방신종합시장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공유, 촬영, 편집, 공유, 노출, 확산해서 우리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편집을 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넣었어요. 자, 촬영, 편집, 자, 공유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서 페이스북,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누르시면 트윗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트윗에 가면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즉 방신시장하고 여기 URL 주소가 나와요. 요 주소를 써야 되기 위해서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이 귀찮으시면 클릭하시고 두 개 캡처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써도 돼요. 로그인이 귀찮아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니까 T를 누른 다음에 글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진을 찍으면 글씨로 다 바뀌어요. 자, 영어로 써 있는 거 있어요. 야무진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요것도 한번, 요거 먼저 할게요. 전체를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요. 로그인 하셔도 똑같은 기능입니다. 복사를 눌러서, 자,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된 것은 네이버에, 카페에 검색이 되지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나만 보게 하지 말고 전체 보게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다음 게시 하면 제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에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올려서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열려요. 링크 주소가 열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올리면 플러스를 누르고 올리시면 엔터 M
엔터. 올리기를 누르시면 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주경야도 클릭을 하면 또 경로 잘못 넣었네. 다시 삭제 플러스 붙여넣기 H네. M이 아니라 엔터.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기를 하시면 제 카카오 스토리에 네이버 카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릭을 하시면 요 데이터베이스가 스마트폰 교실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얘 데이터베이스를 카카오톡방에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붙여넣기 100번. 두 번째, 오픈 채팅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여넣기 100번. 자, 100군데에다가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군데에다가 하나 올리시면 그 중에서 한 단체방, 즉 40명 말고 오픈 채팅방 중에서 제일 많은 방이 400명 있는 1300명 방인데 1300명 있는 방에다가 얘 데이터베이스를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 방신시장 주경야독 스마트폰 콘텐츠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라는 네이버 카페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1300명 중에 보통 보는 인원들은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100명 있는 방은 1명, 2명, 3명밖에 안 돼요. 퍼센테이지가 10% 이하예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클릭돼야 될 게 트위스터에서도 한번 데이터베이스 내 채널로 가면 여기에도 여기 안 올렸네.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누르고 게시하기 붙여넣기 게시하기. 자, 트위터에도 블로그 포스팅한 강의, 즉 주경야독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하나 있고 트위터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가 지금 제 카카오 스토리에 최범희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여기다가 네이버 카페 여기다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도 제 방에 개인 프로필에 저희 집안 사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십니다. 여기 주경야독 사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밴드에도 올리셔도 돼요. 밴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군데, 여기서부터 개인들한테 100군데, 그리고 저기 문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군데에다가 올리시면 300군데에다 올리는 거예요. 3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그게 빨라지면 1시간 만에도 올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블로그 포스팅 또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글, 사진, 동영상을 올린다. 제목을 넣고 글씨는 1000자 이상 아니면 또는 500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사진 10장에서 20장, 한 장만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하나에서 10개. 그리고 올리고 나서 다 올린 다음에 블로그에 있는 주소랑 카페에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해서 트윗에 올리든지 아니면 한글 제목 하나, URL, 즉 주소값 하나를 복사를 해서 트위터에도 한번 올리고 페이스북에 한번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한번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카카오톡에 개인방, 단체방에 100군데에서 300군데에다 붙여 넣으면 30클릭에서 300클릭이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방신 전통시장을 검색했을 때 찾는 고객 하나, 내 인맥 10,000명 중에서 10%인 100명 하나, 그리고 내 개인 1대1로 문자, 카톡 보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클릭해주는 거 하나 해서 하루에 100클릭에서 1000클릭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통계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세요. 오늘 조회수가 148개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자기 것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거는 안 됩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홈 버튼 들어가고 카페 관리 들어가서 그 다음에 카페 통계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오늘 조회수 5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조회수는 200개, 300개에서 지금 147개, 22개, 지금은 5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4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하루에 한 명에서부터 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명에서부터 100명 또는 1000명, 10,0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하게 되면 따라합니다. 수익 창출. 개 똥구녕만큼 줍니다. 자, 이 수익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있어요. 네이버 애드포스트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내 블로그나 내 카페를 여기다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애드포스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등록을 하시면 여기 돈이 나와요. 자, 보세요. 하루에 얼마를 벌었냐면 하루에 47원, 그 다음에 16,000원, 그 다음에 1,309원, 그 다음에 19원, 10원, 75원, 890원. 이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뭐 사건이 있었나 봐요. 하루에 100원, 200원, 300원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현재 잔액은 2만 원 있고 지급액은 최근 지급액은 52,470원. 최근 뺍니다. 전환 가능액 2만 원을 전환을 해서 수입 전환해서 월 24일이나 25일 날 내 통장에 세금을 뺀 아르바이트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매달 보통 평균 저는 5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옛날에는 한 18만 원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스마트폰 비용을 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못 내요. 이걸로 못 내요. 요 5만 원 갖고 그냥 닭갈비 사 먹으면 끝이에요. 떡 사 먹고 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블로그 포스팅 하면 47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미쳤나 봐요. 16,295원이 들어왔어요. 미친 거예요. 하루에 들어온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16,000원이면 밥을 한 끼나 두 끼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더라. 그래서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들어오면 스마트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광고예요. 너무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내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게 대략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데 왜 너희들은 1달러 1,300원밖에 안 줘? 라고 데모하는 게 지금 상식이고 우리나라에서 블로그 포스팅 하면 콩 따라서 콩 100원짜리 하나 줘요. 콩 100원짜리 하나 줘요. 밥도 못 먹어요. 그건 기부할 수 있어요. 그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을 주는데 그 콩이 비용이 너무 적기도 해요. 자, 그래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회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